안녕하세요. 머니가이즈 김민성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완전 정복 시리즈 오늘이 그 마지막 4화입니다. 1화 계약 전 확인사항, 2화 보증금 권리금 보호, 3화 월세 인상 퇴거 대응법에 이어 오늘은 계약이 끝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법적으로 무효인 조항들이 종종 들어가 있어요. 법이 우선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분쟁이 생겼을 때예요. 내가 옳아도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돈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게 됩니다. 도장 찍기 전에 미리 걸러내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이유이죠. 첫째, 임대료 인상 제한 없음이에요. 임대차 보호법상 연 5% 한도는 법이 우선하지만 이 조항 하나로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 서명 전 삭제를 반드시 요청하세요. 둘째, 계약 해지 시 권리금 청구 불가예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효력이 없지만 건물주가 이 조항을 근거로 버티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세요. 셋째,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포괄적 조항이에요. 나갈 때 이 조항을 근거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을 요청하는 게 정답입니다. 넷째, 계약 갱신 요구권 포기예요. 법적으로 무효지만 서명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내용 그리고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그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상복구 범위 특약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당시 첨부한 내 외부 사진을 기준으로 하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세요. 계약 당일 건물 내외부 사진을 찍어서 계약서에 별첨으로 붙여두는 것도 필수고요. 둘째, 인허가 관련 특약이에요. 영업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넣으세요. 1화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 전 건축물 대장 확인은 필수지만 사전 확인만으로 100%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계약 후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한 번 더 못을 박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담보 제공 협조 특약이에요. 임차인의 요청 시 임대인은 보증금 담보 설정에 협조한다. 미설정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넣으세요. 보증금 보호 수단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넷째, 시설 하자 보수 특약이에요. 계약 전부터 존재하는 시설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세요. 입주 뒤늦게 발견되는 누수, 전기 등의 문제가 계약 전부터 있던 하자인지 임차인 사용 중 생긴 문제인지를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일 건물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히 찍어두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겠죠. 다섯째, 재계약 우선권 특약이에요. 계약 만료 시 동일 조건으로 우선 재계약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넣으세요. 10년 갱신 요구권이 끝난 이후에도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섯째, 영업시간 보장 특약이에요. 복합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에 입점할 경우 건물 관리 규정상 야간이나 주말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몰랐다가 입주 후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영업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보장한다고 특약에 넣어두면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 건물주가 말도 안 되는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어떡하죠? 원상복구는 내가 임차했던 당시 상태로 직접 공사를 해서 되돌려 놓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명확해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만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오래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통상적인 노후화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다만 현실에서는 이게 자연 노후화냐 임차인 과실이냐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해요. 특히 권리금을 주고 전 임차인의 점포를 인수한 경우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내가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까지 원상복구 의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 범위를 반드시 명확하게 정해 두셔야 합니다. 건물주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계약 당시 찍어둔 사진과 특약 내용을 근거로 거부하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그 다음은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입니다. 원상복구까지 다 끝냈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에요. 법원에 신청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공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줍니다. 비용은 몇만 원 수준으로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릅니다. 그래도 안 돌려준다면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승소하면 건물주 재산의 강제 집행도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건물을 비우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순간 대항력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크게 약해져요.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건물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공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총 4회에 걸쳐 상가 임대차 계약의 핵심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1화부터 4화까지 반드시 챙겨보시고 계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자영업자분들께 더욱 유용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